반갑습니다. 수학 강의하고 있는 오도경입니다. 자, 오늘은 5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급한 대로 공통 과목 먼저 촬영해서 보내드릴 거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일단 전범위는 아니죠. 전범위는 아니지만 뭐 주요 문항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 통해서 일단 다루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좀 드리면,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대단히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워낙 이미 나와 있었던 빈출 내용들을 많이 일단 재탕하는 느낌이 강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학습했던 프롤로그에 입각해서 발문을 독해했을 때 풀이 방향을 떠올리기가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은 3월 모의고사랑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 5월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는 일단 좀 많이 쉬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실수 포인트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실수 포인트들 때문에 아무래도 1등급 컷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만약에 수능이라고 치면 80 후반 정도에 일단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3월 모의고사니까 고등학교 3학년만 본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또 실수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한 70 후반에서 80 초반 정도로 예상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공통 과목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문제에 대한 코멘트도 좀 곁들여 가면서 그렇게 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발문 독해하고 구하는 거 먼저 체크하고 문제 설명 들어갈게요. 일단은 발문 보면 앞에 세 상수라고 돼 있어요. 상수가 3개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A, KT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는 이 3개의 미지수를 다 곱해달래요. 그럼 미지수들을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다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지수가 3개니까 내가 관계식도 몇 개를 세워야 돼요? 3개를 세워야 돼요. 그죠? 기본 원리죠. 그죠? 그럼 관계식 3개를 세워서 우리가 미지수 3개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발문을 이어서 읽어보면 곡선이 지금 2개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곡선이 등장하면 항상 우리는 관계를 따지기로 했는데, 2개가 밑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실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실수배 관계다 라고 일단은 인지하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였어요. 본인이 시험장에서 12번 문제에서 두 함수가 실수배 관계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수배 이용 안 했는데 정답은 어쨌든 나왔어. 그래도 알겠지? 관계를 따져야 돼. 왜냐하면 실수배 관계는 기출문제에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출문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실수배 관계가 되고, 실수배 관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간에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점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대응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실수배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랑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 2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관계를 따질 때에는 기준선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때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x축이 되죠. 그럼 이 x축과 수직한 선을 작도를 했을 때 만나는 두 점 있죠. 이 점과 이 점, 이 두 점이 서로 무슨 점? 대응점이 되고, 이 대응점은 어떻게 대응을 표시하냐면 기준선이라고 했던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이런 실수배 관계를 따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로선 자체를 이렇게 긋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떨어진 거리랑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대2였으면 얘도 1대2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수배 관계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을 캐치를 하셔야 그 기준선에 수직한 선을 그어 대응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 파악이 첫 번째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실수배 관계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기준선이 뭐가 되냐? 당연히 얘랑 얘의 교점인 요 점을 지나는 가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를 통과하는 가로선을 작도를 했을 때 이제 세로선만 작도가 되면 우리는 비율 관계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얘의 수직한 선은 얘입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대응점은 B랑 C가 대응점의 관계가 될 것이고, 이 기준선으로부터 B까지 떨어진 거리와 C까지 떨어진 거리가 얘의 계수 1대 마이너스 2, 1대 마이너스 2, 그러면 1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곧바로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그럼 얘랑 얘가 1대1대1의 3등분점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직선 AB가 점 O를 지난대요. 그 말은 즉슨
O랑 A랑 B가 한 직선 위에 놓인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로 밑줄. 자, 요거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되는 생각은 한 직선 위에 몇 개의 점이다?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다. 이거 바로 체크가 되셔야 되고,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등장하면 우리는 뭘 본다 그랬죠? 닮음을 본다 그랬죠. 그럼 닮음을 보셔야 되니까, 자, 닮음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닮음 B가 얼마지? 에 초점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 읽어봤을 때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지금 얼마로 같대요? 2로 같대요. 그럼 일단 2라는 거는 디테일한 정보니까 먼저 러프하게 두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에 먼저 주목을 해볼게요.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서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전체 넓이에 있어서 AC는 2등분 내분선이 된다라는 거죠. 넓이를 2등분하는 내분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넓이 B가 1대 1이므로 당연히 내분하는 비율도 1대 1이어야 하므로 OA의 길이와 AB의 길이는 현재 같을 수밖에 없겠다를 체크하는 것이 일단 넓이가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남아있는 정보는 넓이가 얼마로 같다라는 거, 2로 같다라는 것도 쓰셔야 되고, 그 다음 닮은 B가 1대 1이라는 것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닮은 B가 1대 1인 것부터 먼저 써볼게요. 자, 지금 보면 요점에서 우리 항상 축에다가 먼저 다 뭐를 내리기로 했죠? 수선. 그럼 여기서도 수선을 먼저 탁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수선을 탁 내렸을 때 여기서 생기는 요 작은 직각삼각형하고 여기서 생기는 요 직각삼각형이 무슨 관계인데? 닮은 관계인데 그 닮은 B가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1인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무슨 말? 합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둘이는 합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의 높이하고 얘의 높이가 같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건데 얘의 높이랑 얘의 높이는 그럼 1대 얼마여야 돼요? 이어야 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첫 번째 관계식을 유도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 높이를 표시를 하려고 치면 얘의 x좌표를 요 함수에다가 넣으면 되고 얘를 표현하려면 얘의 x좌표를 얘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의 x좌표도 필요하고 얘의 x좌표도 필요하니 b의 x좌표를 출제자가 t라고 잡아놓으니 내가 a의 x좌표는 2분의 t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왜 그렇죠? 얘랑 얘의 길이는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즉 전체 길이 t의 절반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t를 로그에다가 넣어주면 로그 a의 2분의 t가 되는데 얘는 짧은 길이니까 얘를 2배를 해줘야만 원래 로그 a에 t 집어넣은 거랑 같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요 길이가 요거고 요 길이가 요거라고 보시면 딱 맞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로그 방정식에 해당하니까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진수 길이를 같다고 두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2라는 것을 진수에다가 올려주면 얘가 제곱이 되니까 4분의 t제곱과 뭐가 같다? t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t가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t를 양변에 나눠준다라고 치면은 t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일단은 만족되는 t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t 값이 4로 찾아졌으니 여기에 있는 x좌표들을 다 표시를 숫자로서 바꿔내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2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 값이 4다까지 체크를 했으면 두 번째 관계식 넓이가 실제로 얼마이다도 써야 돼요? 2다도 써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2인 걸 쓸래요? 얘가 2인 걸 쓸래요? 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1차원적인 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먼저 보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럼 얘를 보는 게 좋겠네요. 왜? 얘는 밑변을 얘로 잡고 높이를 얘로 잡으면 밑변과 높이 둘 다 1차원적 거리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잡고 얘를 높이로 잡아 볼게요. 그럼 일단 먼저 얘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 앞에 써놓고 요 길이는 요거 한 칸에 몇 배가 돼요? 3배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의 3배가 되네요. 그럼 로그 A의 t에 몇 배 한 거? 3배 한 것을 밑변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높이는 요걸 쓰면 되는데 이것은 2랑 4 사이의 간격이랑 같으므로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 값이 얼마다? 2다라고 쓰시면 될 것이고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날라갈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로그 a의 t라고 하는 요 부분은 자, t 값 자리에는 이제 4를 끼워 넣어주면 되니까 미안해요. 이 t가 아니고 2네요, 이거. 자, 추정을 좀 할게요. 2입니다, 2. 왜냐면 요 2를 넣은 거니까, 그죠? 제가 요 t를 넣었는데 2를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로그 a의 2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분의 2가 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3분의 2가 되려면 얘는 2의 2분의 3승이 되셔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 값은 2루트 2다라고 일단은 파악이 되실 거다. 여기까지 추론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a, k, t 3개의 미지수 중에 2개를 결정을 했으니 k만 잘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
K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이 함수를 보셔야 되고 이 함수 위에 있는 U이란 한 점은 C밖에 없으므로 C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K 값도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요만큼 떨어진 간격은 우리가 알아요. 그죠? 얼마죠? 로그 A의 4입니다. 근데 이제 A 값도 아니까 얘도 일단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 여러분들이 4라고 하는 x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2 로그 A의 4 플러스 K 물론 마이너스 있어야 되겠네. 그치? 요게 얼마랑 같다? 마이너스 로그 A의 2랑 같다. 요것만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우리는 A 값을 아까 2루트 2로 구해놨으니 여기 A 자리에만 2루트 2로 삽입을 해준 다음 계산을 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계산을 진행을 직접 해주시면 K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온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요 세 개의 값을 모두 다 곱해주시면요. 16 루트 2 이렇게 3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됐나요? 12번 문제는 핵심이 뭐였냐?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보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한 직선 위에 세 점이라고 하는 특수 기하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닮음과 관련된 상황으로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게끔 설계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12번 문제 이 정도까지 해설하고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넓이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요만큼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니까 저는 문제를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 생각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어져 있는 넓이는 fx하고 직선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다 보니까 이 직선을 x축처럼 생각하고 차의 함수상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따라서 저는 지금 어떤 절차를 밟을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직선을 뭐처럼 생각할 거냐면 x축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like x축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를 x축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차의 함수 상황을 보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x축이 되고 원래 보이던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2차 함수는 fx가 아니고 fx에서 저 x-3이라고 하는 식을 뺀 함수가 되겠죠. 즉 차의 함수가 되겠죠. 이 차의 함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이 S1이라고 하는 요렇게 표시되고 있는 요 넓이는 실제로 이 차의 함수랑 y축이 둘러싸여 있는 요만큼의 부분의 넓이랑 같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AB라는 선분과 fx로 둘러싸여 있는 요 S2라고 하는 넓이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빗금칠해서 표시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사실은 S 뭐가 되는 것이고 1이 되는 것이고 빨간색만큼은 S 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S2라고 하는 넓이를 x는 3이라고 하는 세로선이 2등분한다라고 했으므로 여기서도 x는 3이라는 선이 이 S2를 2등분하고 있으셔야 되니까 여기서 x는 3이라고 하는 라인을 이렇게 중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즉 대칭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fx가 어차피 최고차항 개수가 1이므로 얘의 함수식 전체는 축이 x-3이니까 축이 x는 3이니까 x-3의 제곱에다가 꼭지점만 모르니 k라고 잡아주시면 얼추 fx에 대한 식이 결정이 된다. 뭐 빼고? k 빼고. 그럼 이제 우리는 관계식 딱 하나만 더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제자가 주고 있는 요 관계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관계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대칭성을 좀 가미하기 위해 제가 표현을 좀 달리하면 요 S1에 해당하는 요 넓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 하면 여기도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S2는 2B가 되고 S1은 A 그 자체가 된다라고 본다면 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되냐? S2는 2B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2A라고 표현하면 되고 6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B-A가 얼마란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3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만큼의 넓이랑 이만큼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가 3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넓이의 차를 출제하는 문제는 풀이 과정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정적분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변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 하지만 지금은 주변 도형을 활용하기가 조금 힘든 이유는
이렇게 아무래도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삼각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일단은 넓이 공식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얘는 주변 도형으로 보는 것보다는 정적분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0부터 여기 5, 여기가 3이니까 0부터 3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돼? 얘를 적분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적분하겠다는 이야기는 얘를 그대로 갖다 쓰겠다라는 거니까 저 함수를 그대로 갖다 쓰시고 이거를 dx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이거 주의해야 돼. 3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정적분 했을 때 A가 커, B가 커. B가 더 크니까 음수 쪽에 영향이 더 센 거지. 따라서 3까지 정적분을 쫙 했을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고 계산 실제로 해가지고 일단 K값 찾아서 F-1 계산하시면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요 마지막 계산 처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연달아서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2번 문제도 워낙 훌륭했는데 13번 문제도 차의 함수 개념도 사용하면서 넓이의 차 개념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일단 대칭성 모두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문제를 딱 한 문제 안에 집약시켰다라고 보면 되니까 이 문제는 복습할 가치가 다분한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반복하셔서 꼭 숙달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14번. 우리가 너무 많이 연습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맨날 노래를 불렀던 원이 두 개가 겹쳐 등장했을 때의 행동이죠. 그쵸? 자, 원이 두 개가 겹쳐 등장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공통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쵸? 공통현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원 두 개가 반지름이 다르니까 공통현을 기준으로 사인 법칙을 양쪽으로 두 번을 썼을 때 그 사인 법칙의 결과를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완벽하게 똑같으면 이 공통현을 기준으로 여기서 쓰는 요 길이랑 요 각에 대한 사인 법칙이랑 요 길이랑 요 각에 대한 사인 법칙은 같은 값을 가질 거지만 지금은 반지름이 몇 배 차이가 나니까 2배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쓰는 사인 법칙과 여기서 쓰는 사인 법칙이 결과값이 몇 배 차이가 날까? 2배 차이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에서 사인 법칙 각각 몇 번씩 한 번씩 쓴 다음 그 결과값이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난다를 써달라는 게 이 문제의 취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통현을 기준으로 왼쪽 원에 대해서는 이미 원위에 3점밖에 없으니까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지만 이 공통현을 기준으로 오른쪽 원 같은 경우에는 원위에 무려 몇 개의 점이나 있어? 4개의 점이나 있으니까 사실상 얘는 사인 법칙을 직접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왜? 사인 법칙은 삼각형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형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대각선을 작도를 해서 적절하게 잘 쪼개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대각선을 그을 건데 대각선을 이렇게 그을지 이렇게 그을지가 좀 고민이단 말이야.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힌트죠. 자, 구하는 게 지금 뭐니까? C2의 길이니까 이 C2 전체를 포함하는 뭘 발견해야 돼? 삼각형을 발견해야 돼. 그럼 이 C1을 포함하는 삼각형이 지금은 없지만, 큰 것도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없지만,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나누면 C1을 포함하는 삼각형이 요 AC이라고 하는 삼각형도 선택지로서 포함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른다고 하면, 지금은 A랑 E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단 쪼개고 난 다음, 자, 우리는 사각형을 먼저 처리를 해볼게. 이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맨 첫 번째가 뭐야? 일단 마주보는 각합이 180도다부터 체크를 해달라고 했지. 그럼 그거부터 체크를 해준다고 치면 당연히 대각선이 지금 이렇게 썰려 있으니까 보존되는 각이 얘랑 얘니까 얘랑 얘가 지금 합이 180도 관계임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를 내가 잠깐만 알파라고 둔다고 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각이 지금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아까 원론적으로 했던 거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한번 쓰고 이 삼각형에서도 사인 법칙을 한번 쓰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알파가 얘 바라본 거랑 알파가 얘 바라본 거 이렇게 쓴 사인 법칙의 결과가 얘 때문에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길이 표시 들어가 볼게. AC 3이랬어. AD 5랬어. 얘 4랬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파가 3 바라보는 사인 법칙부터 먼저 써주면 사인 알파가 3입니다 라고 쓰시고, 이거랑 그 다음 알파가 얘 바라보는 거 한번 써주면 사인 알파분의 얼마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죠? A입니다 라고 쓰면 되지, 그치? 그런데 얘는 결과가 E 스몰 2고요. 얘는 결과가 스몰 r 2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얘가 1대2니까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2배 차이 나는 거니까 얘의 결과에 2배를 해줘야 공평하게 밸런스가 맞겠지.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거, 사인 알파는 0일 리 없으니까 날려준다라고 치면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것은 3과 2를 곱한 결과에 해당하니까 AE 길이가 얼마라는 귀중한 정보를 얻어 6이라는 정보를 귀중하게 얻습니다. 따라서 여기 길이가 6이라고 쓰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핵심을 다한 겁니다. 원 두 개가 겹쳐 등장했을 때 공통현 기준 왼쪽 사인 법칙, 오른쪽 사인 법칙,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럼 AE 길이까지 구했고 이제 마지막에 CE 길이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CE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삼각형을 관찰하시면 될 텐데, 요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요 각을 알아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각만 찾아내시면 되죠. 근데 이 각은 이 각과 예각과 둔각 사이의 관계니까 이것만 잘 체크해가지고 이 각 구한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도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CE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은 이것도 되니까 이 길이 8이고 이 길이 4인 거 아는 마당이면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알파만 찾아서 끝내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알파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지만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세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네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만큼의 각 세타를 알아내야 마지막 코사인 법칙을 처리할 수 있을 테니 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만 구해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 차례 써주시면 되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배의 양쪽 훑어 5, 6이야. 그 다음에 25 더하기 36에서 16을 빼시면 되겠죠. 그쵸? 요걸 계산을 다 진행을 해주시면 저 각이 얼마라는 걸 얻을 수 있냐면 4분의 3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둔각 값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설정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요 ACE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3인 걸 알고요, 6인 걸 알고요, 세타를 알게 되는 것이니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서 CE 길이를 구해내면 되니까 요 길이를 구하는 길이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진행을 해주시면 구하는 것의 제곱은 9 더하기 36 빼기 2배에 3배에 6배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4분의 3이라고 써주시고 이걸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72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은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 6 루트 2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문제고, 이게 기본이기 위해서 우리가 겨울방학 그렇게 고생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개념을 좀 가닥을 잘 잡고 쭉 밀고 나가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14번 문제도 개인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12, 13, 14의 요 브릿지 단계의 문제의 퀄리티가 아주 훌륭하니까 복습 많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5번입니다. 15번도 너무 잘 만든 문제입니다. 15번도 너무 잘 만든 문제야. 15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fx가 4차 함수래요. 우리 4차 함수 문제는 항상 뭐 생각하기로 했지? 4차 함수는 개형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4차 함수는 개형이 궁금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 4차 함수에 대해서 주고 있는 정보가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 1이래. 그리고 나서 갑자기 뜬금포로 극한식 한 개를 던져주는데 이 극한식은 낯설면 일단 대입부터 먼저 해보시면 되죠. 대입을 해보시면 0분의 0이어야만 수렴할 수 있을 거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일 것을 알 수 있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0분의 0꼴의 극한은 최저차항 계수 b를 주는 거니까 fx의 최저차는 x일 거고 그것의 계수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fx의 식은 대략적으로 x 4제곱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끝은 어쨌든 x의 1승에 계수가 1이어야 함을 알 수가 있겠네요. 요런 식의 구성이 된다는 것을 4차 함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서 계속 이어가 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등장했어. 자, gx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뭘까요? 우리 맨날 첫날 행동 영역 복귀하면서 맨날 대답했던 거야. 연속인 함수가 등장하면 그 gx를 뭐부터 해야 돼? 규명부터 해야 돼. 규명. 너 누구니부터 해야 된다고. 걔가 누군지에 따라서 연속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지잖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사칙 연산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치면 매트릭스를 그릴 것이고, 제가 만약에 곱함수면 그 중에서도 인수 추가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할 거고, 제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고 치면 그럼 걔는 기하적 관점으로 갈 건지 수식적 관점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경중을 따질 거고 등등등의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놨잖아. 그럼 너는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 gx 너 누구니? 부터 해야 된다고. 근데 gx가 누군지를 식으로 주네? 이렇게 줬다고. 근데 뭔가 곱해서 뭐가 나왔대? 0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놈이 0이거나 뒤에 있는 놈이 0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지. 그럼 결국에는 gx라고 하는 녀석은 뭐일 수도 있고 이퀄 x일 수도 있고 이퀄 뭐일 수도 있는 거야? fx일 수도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gx가 만약에 x라고 친다고 하면 그럼 gx는 1차 함수를 쓰는 거고 gx가 fx라고 하면 도중에 4차 함수로 갈아탄다라는 거야. 자, 다시 물을게. gx는 무슨 함수일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 거죠. 구정함이라고 규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정함이면 그 다음 태도는 뭐야? 그럼 어떻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건데 이거잖아. 그거는 수식적인 방법도 있어. 근데 수식적 방법을 쓸래 기하적 방법을 쓸래의 가장 큰 갈림길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야? 어디에서 갈아타요에 대한 환승 지점을 알려주냐 안 알려주냐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 환승 지점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준다고. 언제 x 세요 언제 fx 세요 하냐고. 안 하잖아. 그치? 그럼 지금은 무조건 기하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이것마저도 제가 정확하게 개념 시간에 기준을 잡아드렸어. 얘는 기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그럼 나는 x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fx라는 그림을 여기에다가 오버랩해서 그렸을 때, 자 잠깐만 일단 내가 대충 오버랩해서 그려볼게. 그렸을 때 이 교점들에서 갈아타야 일단 뭐일 수 있는 거야? 연속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쭉 가다가 그냥 뭐 내려가고 싶었어. 이번에는 그냥 계속 4차 타고 싶었어. 그러다 갑자기 다시 직선 타고 싶었어. 그러다 갑자기 다시 곡선 타고 싶었어. 이렇게 그려줘도 이거는 수많은 G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용인할 수 없으니 조건을 줘서 가능한 G의 경우의 수를 좁히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조건을 줘서 gx가 경우의 수가 좁혀지는지를 봐야 돼. 됐지? 자, 가조건 볼게요. 가조건. 이 극한 특이한 극한이야? 아니면 일반적인 극한이야? 존나 특이하지. 얘는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얘는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랑 똑같아. 누가? g가. 그럼 gx가 구간별 정의 함수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함수를 갈아타는 지점에서 꺾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만나는 4개의 점, 물론 4개에서 만날지 않을지 몰라. 4개의 점 중 하나가 뭐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림이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가 여기서 꺾여야 되니까 내려가면 안 되고 꺾여야 된다. 이렇게 꺾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무조건 x는 2가 뭐여야 된다? x는 2가 갈아타야 되는 환승 지점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이긴 해야 하니까 그럼 연속이면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2라는 지점에서 fx랑 y는 x가 뭘 가져야 돼? 단위근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만나는데 만약에 접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야, 만약에 이렇게 접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2였다라고 치자. 여기가 2면 어떤 문제 생겨? 그러면 여기서 백날 갈아타봐라. 여기 연속이야? 미분 가능이야? 미분 불가능이야? 가능된다고. 근데 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단일근만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 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2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 나조건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조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이런 거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 항상 왼쪽 오른쪽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뭐라고 읽을래? x는 a 오른쪽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a 오른쪽에 대해서 뭐여야 된대? 기함수여야 된대. 야, 그럼 봐봐.
A라고 하는 게 일단 얘가 만약에 일단은 Y축이라고 쳐보자. 그럼 얘에 대해서 여기랑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A에 대해서 여기랑 완전히 원점에 대한 뭐 해야 돼? 대칭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한 마지막 A가 뭐래요? 4래요. 그러한 가장 왼쪽에 있는 A가 4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라고 하는 지점과 그리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지점을 찍었을 때 요쪽 파트하고 그지? 그 다음 요쪽 파트는 서로 뭐에 대한 대칭해야 된다고? 원점에 대한 대칭해야 된다는 거야. 원점은 어디 있겠니? 당연히 일단 이렇게 0을 찍었을 때 여기가 원점이겠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완벽히 이 파트하고 이 파트가 대칭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파트랑 이 파트는 어쨌든 간에 y는 x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fx를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양쪽을 fx로 쓴다라고 치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자락을 마무리하는 게 4차 함수인데 이거랑 지금 이게 원점 대칭일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생이 두 쪽 파트가 서로 원점 대칭이려면 얘네들은 뭘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y는 x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쪽은 y는 x를 써야 하고 이쪽도 y는 x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 일단은 1번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끝까지 써야죠. 그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근데 그러면서도 연속이기는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F로 갈아탄다라고 치면 당장 F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지나줘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 직전에 F를 탔었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F는 4, 4를 지났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F를 안 타고 이 이전에도 계속 YX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그냥 4,4를 굳이 지날 필요가 없죠. F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가능한 정보들을 추려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여기서 이걸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어려웠던 포인트 같아요. 바로 뭐냐면 fx식이 지금 x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fx랑 x를 같다고 두고 풀었을 때 이걸 같다고 두고 풀었을 때 양쪽에 있는 x가 서로 사라지지 않겠니? 얘도 x 있고 얘도 x 있으니까 그럼 사라지면 x제곱이 최저차가 돼. 그럼 뭐로 묶이겠니? x제곱으로 묶이겠지. x제곱으로 묶인다는 이야기는 x 영인수를 몇 개 가진다는 이야기야? 2개. 따라서 fx랑 x는 이거를 x를 날려버렸을 때 0에서 인수가 2개 가져지니까 얘는 0,0에서 서로 뭐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어. 접한다라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0,0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접해줘야 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fx랑 y는 x가 2에서 뭘 가져야 된다라는 가조건 단위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가조건도 있으니까 2라고 하는 지점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신 다음 여기서는 반드시 단위근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인수 몇 개? 2개. 여기서 1개. 그럼 또 다른 1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아무 때나? 아니죠. 여기 아니면 여기를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쌤, 왜요?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지면 왜 안 되나요? 자,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에 다른 지점 여기에 인수를 가졌다라고 치면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맞아? 이해돼? 여기선 접해야 된다. 그럼 그림을 내가 그려줄게. 안 되지만 일단 한번 그려볼게. 그럼 이런 식으로 4차 함수가 그려졌다라고 쳐. 그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쪽에 일단 y는 x로 오다가 처음 갈아탈 수 있는 지점이 여기가 돼. 그런 다음 갈아타. 그 다음 2에서는 꺾여야 되니까 또 갈아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버리면 양쪽이 대칭이기 시작하는 가장 왼쪽의 지점이 여기 이런 지점에서 생겨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최초의 순간이 얼마여야 돼? 4여야 된다고. 기함수가 되는. 그러니까 즉 이 양쪽이 대칭인 처음 순간은 4여야 돼. 근데 그 전에 먼저 대칭인 순간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는 아무 한 점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2개 확보되고 여기서 1개 확보된 상태에서 남은 인수 하나는 얘이거나 얘여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요 점을 지날 때가 1번이고 요 점을 지날 때가 2번인 겁니다.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 점을 지난다고 치면 그림은 대충 이런 식의 느낌일 거고, 그치? 요 점을 지난다고 치면 그림은 대충 어떤 그림일 거냐면 요런 식의
아니죠. 요런 식의 그림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접하고 뚫고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케이스 두 개로 나뉜다는 게 중요해. 그럼 1번은 여러분들 fx 빼기 x식을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일단은 x제곱 가지시고 그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한 개 가지고 여기까지는 오는데 남은 한 개의 인수가 뭐여야 돼? x 플러스 4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가 x 플러스 4여야 된다라는 것이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2번 케이스는 요거랑 식을 거진 다 똑같이 쓰되 대신에 남아있는 저 빨간색 인수만 뭐로 써야 되는 거야? 저 빨간색 인수만 어이구 저 빨간색 인수만 x-4로 써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함수는 총 몇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고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고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뭘 계산해 주면 돼? g3분의 g-2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뭐 g는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3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해가지고 비율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마무리를 못하진 않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아까 그림도 손수 다 보여줬죠? 만약에 여기에서 만난다고 치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 만난다고 치면 이렇게 간 다음에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럼 이제 그 G를 따라가 준다고 치면 G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3은 어디를 영향을 받는 거야? 3은. 그러면 여기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어디 영향을 받는 거야? 여기 영향을 받는 거니까 한 번은 뭐 F 쓰고 한 번은 X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모 분자를 결정해서 값을 실제로 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값을 각각 냈을 때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g-2가 제 계산으로는 마이너스 34가 나오고 제 계산으로는 얘가 3이 나오고요.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뭐 얘가 마이너스 6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 계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개를 선택해서 더 뭐 한 걸 둘 다 더 해야 되겠네.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더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더해 주시면은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가 마이너스 3분의 34고 한 개가 3분의 1이라서 두 개 더해가지고 정답이 5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상 됐죠?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그 방향성 자체가 너무 우수한 문제고 설계를 너무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번 치고 근래에 본 모의고사 중에서는 그래도 퀄리티 가장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 정도까지 해설하고요. 20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생각보다 뭐 의도를 잘 모르겠는 문제긴 한데 뭐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삼각함수 문제죠. 그렇죠? 자, 양수 D에 대해서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고 삼각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런 삼각함수가 등장했을 때 제가 항상 하라고 하는 게 주기 파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한 게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주기가 어때요? 같죠, 그쵸? 그래서 주기를 체크를 좀 하시면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 t분의 2가 돼요. 그러면은 이 주기랑 이 정의역 사이즈를 비교해서 몇 배 차이냐 봤더니만 한 배 차이네요. 그쵸? 한 배 차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F도 딱 한 사이클 쓰겠다는 이야기고 G도 딱 한 사이클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F랑 G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함수값이 몇 K래요? 3K래요. 그럼 일단 먼저 우리 둘이가 만난다를 먼저 한번 풀어주시고 그 다음은 FK가 3K가 된다라는 것을 연달아 풀어주시면 되겠죠. 물결로 칠게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을 1번으로 풀고 파란색을 2번으로 풀고 이렇게 두 번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1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루트 3 사인 K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t 파이 k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조금 꼴보기 싫긴 한데 그 다음 이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t 파이 k입니다. 삼각 방정식을 풀 때에는 각이 같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각이 같다. 그지? 근데 얘는 계열이 사인 코사인이랑 다르지. 하지만 코사인, 사인 이렇게 양변에 나뉘어져 있을 때에는 코사인 넣은 거서 뭐 만들 수 있다 그랬지? 탄젠트. 그지? 그럼 탄젠트 t 파이 k는
얼마가 되느냐 이걸 찾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찾아주시면 얘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을 이쪽으로 넘겼고 그 다음에 루트 3을 이쪽으로 넘긴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어차피 t 파이 k라고 하는 값은 대입을 한 결과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값이 다양하진 않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가 언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지점은 범위 한 사이클 내에서는 딱 몇 차례 있죠? 2차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 2차례 값은 각각 뭐랑 뭡니까? 첫 번째로는 3분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자,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사이클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3 껐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이랑 2분의 파이에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찾을 수 있는 거네. 그치? 그래서 음수 쪽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양수 쪽만 보는 거니까 그쪽에서 이제 계산 결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처음 루트 3이 되는 양수 쪽 루트 3이 되는 값은 언제죠? 이게 1분의 루트 3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60도 일 때네. 그죠? 그럼 3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그죠? 그럼 3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의 중점에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3분의 파이 1에다가 뭘 더해야 파이가 나오느냐 생각하시면 되니까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일단 찾아질 수 있겠네요. 3분의 2파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것은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한 주기라는 것은 2파이까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3분의 2파이도 되겠지만 여기서 뭐도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될까? 파이만큼 더해서 3분의 5파이도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알아낸 건 뭐냐면 탄젠트에 뭐를 넣어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려면 이 무엇은 얘 아니면 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일 때가 일단 한 번, 얘일 때가 한 번 이렇게 일단 2번 풀어서 어떨 경우에 모순이 생기는가를 잘 찾아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네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치면 그러면 t 파이 k가 얘랑 같다라는 거니까 파이 날려주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럼 파이를 날려주시면 k 값은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3t분의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것이고 얘가 맞다라고 치면 k 값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얘는 3t분의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k 값은 후보군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괜찮죠? 그럼 제가 얘를 1번 케이스라고 두고 얘를 2번 케이스라고 둔 후에 2번을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번이 뭐였었죠? 2번은 fk가 3k가 된다를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루트 3 사인 t 파이 k의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3k가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요만큼의 파트는 탄젠트 값만 알면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탄젠트가 1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는 2여야 되니까 사인 값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루트 3이 되셔야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을 직접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어차피 k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도 양수니까 얘에다가 굳이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플러스 그대로 쓰면 되지. 그럼 이거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주면 2분의 얼마야? 3이 돼. 아 그럼 2분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이 돼버린다고. 그럼 여기서 뭐가 결정이 돼버려? k 값이 그냥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k 값은 얼마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 2분의 1이 된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t 값은 t 값은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t 값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서 k 자리 2분의 1을 넣으면 되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얘가 4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3분의 얼마다? 4다 이렇게 일단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t 값이. 됐나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맞다라고 치면 얘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자, 얘가 맞다라고 치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생겨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안 될 거니까 요거는 뭐 굳이 t 값을 찾진 않을게요. 괜찮죠? 그럼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한 다음에 몇 배 해달라? 60배 해달라는 거니까 얘 60배하고 얘 60배 한 걸 더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k에 60배를 하면 30이 되고요. t에다가 60배를 하면 80이 되시니까요. 두 개 더해서 110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10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도 연속성 관련된 문제이고 워낙 일단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헤매셨을 거라고 헤매실 수도 있겠죠. 헤매실 수도 있는데 헤매실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가 있대요. 이것도 그럼 원점 지난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랬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t는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셔야 되겠죠.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fx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자, gt 동그라미. 자, gt 규명하세요. gt 뭡니까? 새로 정의된 함수죠. 자, 새로 정의된 함수 세정함이 등장하면 항상 뭐 하기로 했죠? 정의역이 바뀌면 치역이 바뀐다의 형태로 말 바꿔보기로 했지. 그치? 자, 말 바꿔보자. 정의역 일단 누구야? t지. 그럼 말 바꿔봐. 뭐라고 바꿀래? t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뀐다.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t 하면서 교점 개수가 계속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한 걸 함수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양수 a와 gt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볼게. 함수 gt는 연속성 따지네? 스탑. 연속성 따지면 무조건 내가 연속성을 따지는 그 대상을 규명하는 거야. 이 함수 규명해봐. 뭐야? 사칙연산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사칙연산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럼 얘가 사칙연산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얘의 연속성 불연속을 따질 때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얘가 불연속인 지점 의심하셔야 되고 얘가 불연속인 지점 의심하셔야 돼. 그거 말고는 의심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의심점에 대한 후보군을 설정하는 방법이 얘가 불연속인 것들과 얘가 불연속인 것들을 모아달라는 거야. 근데 생각 잘해봐. 얘가 불연속인 것들과 얘가 불연속인 것들에 대해서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2개면 얘도 몇 개일 수밖에 없어? 2개. 왜? 이 둘이는 아무 두 함수가 아니고 무슨 관계의 두 함수야? 평행이동하는 관계의 두 함수잖아. 그치? 그럼 얘의 불연속점 개수랑 얘의 불연속점 개수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정확히 얼만큼 차이가 나겠니? 4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일단 우리는 그럼 F를 아무렇게나 한번 좀 그려보고 출발해야 되겠죠? 자, F 한번 그려볼게. 자, F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꿀렁이는 그래프로 그려놨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TTTTT 해가지고 GT를 마련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한 GT를 그릴 때에는 항상 Y는 T를 특수한 경계를 먼저 잡아서 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그럼 제가 얘를 경계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경계 2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GT 그래프를 좀 그려주신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GT 그래프는 당연히 어디를 기준으로 불연속이 생길까? 경계 1과 경계 2를 기준으로 불연속이 생기겠지, 그치? 그랬을 때 이 GT 그래프는 경계 1보다 t 값이 작을 때에는 몇 개로 유지하다가 한 개로 유지하다가 경계 1일 때에는 몇 개로 튀었다가 2개로 튀었다가 경계 1과 경계 2 사이는 몇 개? 3개죠. 그쵸? 요렇게 그러면 3개니까 경계 2일 때 다시 몇 개로 돌아왔다가 2개로 돌아왔다가 경계 2보다 더 커지면 몇 개가 될까? 1개가 된다. 이런 상태로 일단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GT는 어디랑 어디에서 불연속인 거예요? 어디랑 어디서 불연속인 거야? 그렇지. 지금 경계 1과 경계 2에서 불연속인 거야.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는 지점은 경계 1하고 경계 2인 거고 이 함수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는 건 경계 1에다가 4 더한 거랑 경계 2에다가 4 더한 게 지금 의심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가닥을 잡고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의 가닥을 잘 잡고 나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걸 지금부터 잘 해내시면 됩니다. 일단은 0하고 A 두 개만 지금 불연속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그러면 원래 얘가 2개 얘가 2개면 총 4개가 의심이 돼야 되는데 그 4개 중에서 2개는 매트릭스로 확인해 보니까 연속이 됐었던 거고 나머지 2개는 불연속으로 그대로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보자.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의심점이었을까 얘의 의심점이었을까 사실 모르지만 일단 먼저 얘의 의심점이었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치? 그럼 경계 1이 얼마였단 소리야? 0이었단 소리야. 그럼 얘가 일단은 0이었단 소리야.
0이었단 소리야.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A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얘에서 왔을 수도 있고 얘에서 왔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얘에서 왔다라고 치면 얘가 A가 되는 건데 그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어디랑 어디서 의심이 돼? 4하고 A 플러스 4에서 의심이 되지, 그치? 그럼 4하고 A 플러스 4 이래버리면 이거는 불연속이 더 생길 것 같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A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거야, 그치? 그럼 A가 여기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 A-4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A-4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GT 그래프라는 걸 아니까 내가 요 그래프를 자, 잘 봐야 돼. 이렇게 일단 복사를 해서 복사했지? 그 다음에 붙여 넣어 볼게. 이 그래프를 얼만큼 이동시킨 게 GT-4야. 4만큼 이쪽으로 이동시킨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4만큼 이동시켜버리면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불연속점이 몇 개가 생겨버려. 4개가 생겨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 불연속점이 안 생기기 위해서 4만큼 이동했을 때 여기에 탁 겹치게 해주는 거야. 그래 버리면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요 부분이나 요 부분 중에. 그럼 세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해소가 돼 버리면 그럼 불연속점이 총 몇 개일 수 있는 거야? 2개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냐면 내가 4만큼 딱 이동시켰을 때 경계 1이었던 놈이 경계 2에 딱 포개어진다라고 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얘를 뭐라고 의심해 보는 거야? 4라고 의심해 보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엎쳐가지고 한번 그림을 표현을 해볼게. 얘가 4였다라고 쳐보자. 그럼 그 다음은 이게 평이 이동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동해지는 거라고 했지, 그치?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할 때에는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했을 때 여기서 불연속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을 매트릭스든 뭐든 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매트릭스 그려서 확인하는 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매트릭스 그려가지고 여기 GT, 여기 GT-4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시면 돼? 4마랑 4랑 4풀 체크해 보시면 되겠지, 그치? 체크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연속이 해소가 되는지. 그 다음 또 뭐 0에서도 해보시고 8에서도 해보시고 이렇게 3개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셋 중에서 한 군데가 해소가 되면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보시면 4에서 의심이 해소가 되고 그럼 결국 불연속인 지점은 0하고 어디였을까? 겹쳤을 때 또 다른 경계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8이 됨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요거 확인하는 절차는 제가 직접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냈어. 자, 이제 F형이 0이라는 조건만 쓰면 되는데 여기가 0일지 여기가 0일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치?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케이스를 2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뭐일 때? 0일 때. 두 번째는 여기가 0일 때. 0이고 4다 쓰면 되겠네요. 그쵸? 우리 많이 했지만 세로가 4면 가로가 얼마라 그랬지? 2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일단은 여기랑 2만큼 차이 난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 한 칸이니까 여기는 3일 수밖에 없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F8의 최소값인 거니까 F8의 최소는 위에서 나오겠니? 아래에서 나오겠니? 당연히 위에서 나와. 밑에서 나오면은 8은 더 위로 올라갈 건데 여기서는 여기가 3이니까 그래도 8은 조금만 떨어지면 되니까 덜 올라갈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8에 대한 함수값은 거리 곱쓰면 되겠네요, 그죠? 0에서 몇 번 당겨줘? 한 번 당겨줘. 8, 3에서 2번 당겨줘. 5의 제곱. 그래서 정답은 20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거리곱으로 정답 200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뭐 어느 정도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매트릭스를 꼬박꼬박 쓴다고 쳐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하니까 21번 문제는 그런 일단 좀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열심히 풀어서 정답을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직관적인 감을 가지고 이거일 것 같다라고 찍었을 때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22번입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인데, 뭐 22번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실수인 수열이라 했고, 가족권은 무슨 말이죠? A1과 A2의 뭐가 같다?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부호가 일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호 일치에 대한 조건. 자, 그래 놓고 나 조건 보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워낙 많이 봤던 그지? 점화식이죠. 그렇죠? 워낙 많이 봤던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뭐 음수일 때는 제곱을 해달라는 소리고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2배에서 3을 더해달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수열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 놓고 하나의 항을 줘야 되는데 하나의 항을 안 준 대신에 네모치자 A3이랑 A5가 같다라는 조건을 줬죠. 그쵸? 이것은 직접 제시가 아니고 간접 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풀리려면 점화식 하나 줬으면 하나의 항도 하나 줘야 되는데 얘는 하나의 항을 주는 대신에 이렇게 둘러서 주는 간접 제시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이 간접 제시를 직접 제시로 바꿔서 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따라서 A3과 A5랑 같아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항 아무거나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3에서 A5로 가는 건 순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순방향이지만 A3에서 A1으로 가는 건 무슨 방향이에요? 역방향이니까 이 문제 역시 역방향과 순방향이 공존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A3에서 A5로 가는 순방향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A3, A4, A5 이렇게 일단 써두시고 순방향 추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이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잡고 출발한다고 하면요. 윗까지를 쳤을 수도 있고 아래까지를 쳤을 수도 있어요. 윗까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K라고 하는 것이 음수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거고요. 아래까지를 출발했다라는 것은 K가 양수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까지를 타고 갔다면 K제곱을 찍을 것이고 아래까지를 타고 갔다고 치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을 찍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때 음수를 제곱했으니까 K제곱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일 거니까 위에 걸 조정받을까 아래 걸 조정받을까 라고 했을 때 아래 걸 조정받는다 라고 일단은 확정할 수 있으니 마이너스 2K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일단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K가 아무리 양수라고 해도 음수인지 양수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또다시 가지를 한번 더 쳐주시면 되고 대신에 윗가지일 때는 음수여야 되고 아래가지일 때는 양수여야 되는 걸 고려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위에서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을 그대로 전체 제곱한 식이 나올 것이고 아래쪽에서는 4K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시 뭐랑 같아지는 K랑 같아지는 순간을 찾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때 K를 한번 찾고 이때 K를 한번 찾고 이때 K를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두 개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K 값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일단 얻어질 것이고 물론 K값이 두 개가 나올지언정 이 범위를 만족하는 K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얘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K랑 같다라고 두면 K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냥 4분의 9다. 4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케이스에서는 K값이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역시나 이 K가 1이 되는 과정에서 혹은 K가 4분의 9가 되는 과정에서는 K가 양수여야 되며 그 다음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음수여야 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K만 수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A3은 총 몇 종류가 있었다라는 거야 세상에. 세 종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A3에서 A2로 A1으로 무슨 추적하면 돼? 역추적에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순방향과 역추적을 동시에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역추적을 좀 들어가 봅시다. 한 번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은 얼마라 생각하시면 돼요? 4분의 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번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총 3케이스를 풀어내시면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역추적하기에는 요식보다는 점화식을 변형한 형태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좀 조작을 해주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될까요?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둘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윗가지를 썼을 때 an은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뭘 쓰면 돼? 마이너스를 쓰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 같다고 두고 정리를 좀 이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an 플러스 1에서 3 뺀 다음에 2로 일단 밖으로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전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간다. 됐습니까? 대신에 뒤에 있는 범위는 절대 건들지 말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럼 요렇게 일단 역추적에 편리하게끔 식을 조작해 놓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넣었을 수도 있고 아래에 넣었을 수도 있는데 위에 넣어버리면은 모든 항이 실수라는 조건을 위반이니까 반드시 아래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래에 넣으시면 2분의 3에다가 3 더한 걸 2로 나누자 라는 거니까 값이 4분의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분의 9가 될 것이고 4분의 9를 위에 넣을지 아래 넣을지 일단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위에 넣어서 나오는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넣어서 나오는 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3에 2를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둘 다 해보는 겁니다. 둘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9였으니까 A1을 구해주시면 밑에 넣어볼까요? 4분의 9에 빼기에 4분의 12인 거죠 얘는. 그럼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8분의 3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가조건도 고려해야 되겠죠. A1과 A2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부호가 어때요? 반대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마지막에 탈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3만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4분의 9에 대해서도 똑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4분의 9도 여기다가 먼저 넣어주시면은 일단은 위까지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 있는 것이고 아래까지에서는 얼마일 수 있는 거예요? 8분의 3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 치면 위에까지는 조정 못 넣죠. 왜냐면은 실수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여기는 못 넣고 여기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2분의 3 더하기 3을 2로 나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4분의 9가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4분의 9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부호가 반대해야 되는데 역시나 부호가 같네요. 그죠? 탈락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8분의 3일 경우에 대해서는 위에 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위에 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값이 나올 수 있으나 음수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탈락. 그럼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었을 때에는 마이너스 8분의 3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8분의 24를 더하는 거나 같죠. 그럼 8분의 21인데 거기를 2로 나누는 거니까 16분의 21이다. 이렇게 일단은 한 개가 나오겠네요. 얘는 가능합니다. 왜요? 부호가 양수니까 가능하죠. 자, 마지막 1이라고 하는 가지만 쳐내시면 될 것 같네요. 1은 위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1, 밑으로 갔을 때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을 2로 나눈 거니까 1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위로 간다라고 치면은 아예 실수니까 무리수가 나오니 무리수란다. 허수가 나오니까 말이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밑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2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하지만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2는 부호가 반대이므로 2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남아있는 1이라는 가지를 간다고 치면은 위에는 마이너스 1. 근데 얘도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럼 밑으로 간다라고 치면 또 얼마가 나올까요? 1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는 가능하겠네요. 그럼 지금 A1으로서 가능한 것은 너랑 너밖에 없으니 이거 세 개를 다 더해 주시면 16분의 55 이렇게 나올 것이고 위아래 더해서 정답은 71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뭐 솔직히 22번이 15번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2번은 지금 뭐 요즘 경향상 뭐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22번 주관식에 배치를 한 거긴 하지만 사실상 15번 문제가 킬러의 역할을 했었던 거고 22번 문제는 그런 역할까지는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는 워낙 전형적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는 수준은 지금 정도에서는 뭐 시간이 없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반성 포인트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까지 해설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문항, 주요문항을 모두 해설했는데요. 뭐 워낙 이번 모의고사가 출제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상으로서 얻어갈 게 너무 많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끝까지 다 거르지 않고 잘 수강했길 바라며 이 정도까지 해설 강의하고 저는 현장 강의 때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